자, 나는 솔로 31기 지금 몇 가지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어제 라이브 방송 이후에 수십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몰렸던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라이브 방송 끝나고 있었던 이 뒤풀이 회식 장면에 대한 논란도 쏟아지고 있고, 이 순자 씨의 언팔 사태, 나아가서는 그 언팔 사태에는 순자 씨가 라이브 방송 중에 폭로했었던 또 다른 누군가, 폭로 속의 주인공 정체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회식 장면을 재구성한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딱 두 사람만 빠졌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바로 순자와 경수. 이 두 사람만이 회식 자리에서 빠진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을 했어요. 도대체 그 뒤풀이 자리에서 왜 빠졌을까? 여기 보면 신나하는 하트를 그린 옥순 씨도 보이고, 영숙 씨도 V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희 씨도 V자를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경수, 순자 두 사람을 빼고선 나머지 31기 모든 멤버들이 포장마차와 같은 이 술자리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실제 포장마차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술자리로 뒤풀이를 가졌다라는 걸 보면 두 사람만이 빠진 건 굉장히 고의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회식 장면이 공개가 되자마자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31기 영자가 특히 그런데요. 결국 순자를 배신한 거냐? 왜 뒤풀이 참석했냐? 따돌림 방관 논란에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영자 씨가 사실은 이 순자 씨를 굉장히 많이 챙겼잖아요. 같은 룸메이트로서. 그런데 이 순자와 경수가 빠진 뒤풀이 자리에 굳이 영자 씨가 이렇게 함께 참석을 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이거 배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입장을 좀 살펴보니까 날선 비판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저는 현재 어떤 관계에서도 누구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입장이다. 라이브 방송 이후 진행된 뒤풀이 현장에 영자가 참석하며 부정적인 반응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 같다. 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라이브 방송이 한 2시간 정도 했으니까 한 3시 가까이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또 굳이 뒤풀이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뒤풀이 자리에 참석한 영자 씨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순자 씨가 스트레스로 인해 위경련으로 촬영을 중단했잖아요. 병원도 갔지만 순자를 향한 뒷담화가 계속 이어졌고, 룸메이트였던 영자가 힘들어하는 순자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순자 역시 자신의 편이 되어준 영자에게 의지를 했었던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현실 커플이 된 순자와 경수를 제외한 인원들끼리만 뒤풀이 회식을 가졌고, 31기 상철과 영숙은 SNS를 통해 순자와 경수가 빠진 뒤풀이 단체 사진을 올리며, 순자와 경수는 같은 시각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인증샷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난리가 난 거죠. 순자를 괴롭혔던 이들과 함께 회식을 즐긴 영자를 향한 실망의 목소리가 빗발쳤고, 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와도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고, 제가 직접적으로 갈등이 있었거나 피해를 입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누군가의 편에 서길 바라는 것 또한 또 다른 편가르기라고 느껴진다. 그저 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회식 자리에 순자, 경수가 빠졌다라는 건 순자 씨가 이 폭로를 했을 때 옥순 씨도 울었고 영숙 씨도 울었고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회식 자리를 참석할 것이 아니라 사실 순자 씨에게 사과하고 이 트리오 3명과 순자 씨 4명이 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웃고 떠들며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이 올라왔어도 모자를 파네. 이들만 쏙 뺀 상태의 뒤풀이 회식 장면이 공개가 됐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현실 커플이 된 두 사람은요, 현실 커플이 된 모습을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뒤풀이 회식 자리에 불참했었던 두 사람은요, 결국 국밥 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이거 타임테이블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한 순자 씨와 커플이 된 경수 씨, 이 두 사람만이 뒤풀이 회식에 불참을 했는데 경수 씨와 국밥 데이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사진이 이렇게 나왔고 내 편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국밥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국밥 장면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누구는 단체 회식을 해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드는 반면 누구는 단 둘이 국밥을 먹고 여기 보면 소주도 한 병 마신 것 같죠? 소주 뚜껑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났을 때 시간이 새벽 시간대였고 끝나자마자 이 두 사람은 국밥을 먹으러 갔고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습니까? 단체 회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따돌림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 그냥 경수와 순자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냥 우린 안 가겠다 하고 나머지 인원들과 손절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논란이 짚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폭로 속의 주인공 정체가 누구냐. 지금 상철 얘기도 나오고요. 정숙 씨 얘기도 나옵니다. 자, 왜냐면 일단 영숙 씨는 이 순자 씨가 폭로했을 때 귀가를 했고 이때는 영호 씨도 옥순 씨도 다 귀가를 했고 정희 씨가 잔존했는데 이때 냉랭한 반응이었다. 그때 차후에 사과했다라고 했죠. 그럼 상철 정숙은 어느 정도 이 폭로성 주인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왜 특히 그 중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자, 이때 보면 순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밝게 지내려고 했고 기스 모임에도 나갔는데 걸스토크였던 단톡방 이름도 유쾌하지 않았다. 걸스토크를 빙자해서 나를 많이 힘들게 했다. 유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화 방송을 보고 나서 일부 출연자들과 함께 방송을 보고 몇 명이 남아 술을 마셨다. 정희님도 있었다. 그래서 서운함을 말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관련 없는 출연자조차 예민하다. 왜 분위기를 망치냐? 라며 핀잔을 줬고 그 순간 내가 이 집단 안에서 불편한 존재가 됐다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 이후 여자 출연자들이 오는 모임에는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걸스토크 단톡방도 나왔다고 밝혔다. 근데 의아하죠? 정희님과는 오해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로 연락을 받았다. 진심을 다해 사과를 했고 악의가 없었다라는 걸 알고 관계를 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순자 씨가 단톡방을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상철 씨보다 정숙 씨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에 힘이 좀 실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관련 없는 출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영호 씨는 당연히 아닐 거고 경수 씨도 아닐 거고 그런 남자들 중에 뭐 영철, 광수, 영식, 상철 이 멤버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여성 단톡방을 나오진 않거든요.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여성 출연자 중에 누군가가 너 예민하다. 왜 분위기를 망치냐? 라고 말을 했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에 누가 남습니까? 옥순, 영숙, 정희 세 사람은 관계자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칠게요. 그럼 남아있는 게 영자, 정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자 씨는 지금 뭐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힘이 실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숙 씨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었다라는 말이 많아요. 자, 왜냐하면 일단 옥순 씨가 순자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1화를 같이 본 날 저랑 상철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순자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처음 알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성격상 트러블을 못 참는 편이라 먼저 연락을 드렸을 것 같다. 제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순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순 씨는 아닌 거죠. 상철 씨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나 제가 살펴봤더니 라이브 방송 때 상철 씨가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좀 웃고 떠들고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 그 당시 때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 상철 씨를 보고
변호사라서 지금 가해자 변호하는 거냐 막 이런 비판들이 빗발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철 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어떤 증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근거가 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상에 보세요. 라이브 방송 끝나고 옥순, 정숙 언팔했다. 순자가 방송 끝나고 영숙, 정숙 다 언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인원들 보면 옥순, 정숙, 영숙 3명을 언팔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남습니까? 지워볼게요. 옥순, 영숙, 정숙을 언팔했으면은 순자 본인을 제외하고선 정희, 영자 두 사람만이 남습니다. 여기는 언팔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3명 중에 언팔한 3명 중에 오히려 정희 씨는 언팔이 안 됐는데 정숙 씨가 언팔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죠? 아, 관계가 없는 출연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정숙 씨 아닌가? 지금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기 영자는 정숙과 제일 친하다. 아, 그래서 영자 씨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그래서 뒤풀이를 참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퍼즐 조각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아시겠죠? 특히 이들 중에서 뭐 진짜 정숙 씨인지 상철 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괘씸하다. 라는 얘기가 지금 뭐 온라인상에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옥순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냐? 라는 말도 있고 이번 기수는 옥순, 영숙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순자도 별로다. 이젠 순자 씨에 대한 비판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한마디로 모두가 공범이고 방관자다. 관련 없는 출연자조차 예민하다고 했다. 다 똑같은 사람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들끼리 모여서 단체 회식을 했고 순자와 경수 두 사람은 국밥집 데이트를 했다.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31기 나는 솔로 방송이 종영됐음에도 여전히 지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씨도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정희 씨와 옥순 씨는 야, 못 알아보겠다. 화장이 잘 됐고 이미지가 남다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근데 외모에 대한 비방을 삼가해 주시고 어찌됐건 이미지가 매우 달랐다. 근데 3인방이 다 라이브 방송에 나왔다라는 게 놀랐습니다. 아마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것을 뭐 피한다고 한들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더글놀이 아니죠. 걸스토크 3인방이라고 할게요. 전원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이때 악몽의 시작은 예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좀 보면 31기 영숙, 순자의 뒷담화 논란에 많은 반성을 했다. 문제의 발언, 그리고 행동, 내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하여 되새김질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숙 씨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처럼 직장 생활을 잘했다. 정말 많은 비난과 DM을 받았다. 그래서 제 행동을 돌아보고자 각 회차별로 제가 말한 발언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며 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옥순 씨 이후에 영숙 씨가 비판의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사과가 아니라 고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역풍이 됐거든요. 영숙 씨가 해야 될 것은 사과가 먼저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순자 씨에 대한 사과, 시청자분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뭐 도를 넘고 선을 넘는 허위사실은 고소해도 되죠. 하지만 사과 이전에 이 고소가 먼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악의 역풍으로 흘러가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 정희 씨가 먼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선 옥순 씨는 내가 회사를 퇴사했다.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라이브 초반 때는 옥순 씨가 사과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사과를 안 하지? 진짜 말도 안 된다.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 채팅창이 폭주했습니다. 비판으로 폭주했어요. 사과해라. 보기 싫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막 이 38만 명이 막 올렸다니까요. 제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용숙 씨가 대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왔었던 행동들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그토록 힘들게 할지 왜 생각 못했을까. 이 자리를 빌어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식 씨와 함께 있었던 정희 씨도 묵묵히 그 사과를 듣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두 명이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옥순 씨가 좀 황당했습니다. 다른 출연자가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의 차례가 왔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옥순 씨에 대한 비판이 폭주를 합니다. 채팅창이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걸 보다 못했는지 순자 씨가 결국 정희, 영숙 두 사람의 사과를 거부하게 됩니다. 정희 씨도 따로 사과했다라고 말을 했고 순자님께도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출연을 했다. 방송을 돌이켜보며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너무 제 감정에만 앞서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라고 눈물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옥순 씨는 뭐라고 했냐면 사과를 애매하게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옥순은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제 입장은 말하지 않겠다.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봤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과는 다른 출연자분들께 그 내용을 이미 들어서 방송 전에도 했고 후에도 했지만 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연락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제가 한 행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만을 밝히다 보면 또 다른 상처를 줄 것 같아 얼굴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때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 당사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옥순 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당사자 순자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제 심경이나 사실관계를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었다. 방송 전까지는 촬영을 위한 특수한 환경이라 몰입을 한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 했었다. 단톡에서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밝게 지내고 모임도 나갔는데 여자 출연자 단톡방 이름이 걸스토크라는 게 유쾌하지 않았다. 그 안에서도 저와 경수님의 관계에 대해 지금도 만나냐? 라고 가볍게 묻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져 유쾌하지 않았다. 특히 첫 방송분을 출연진들과 함께 봤다. 솔로나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그것을 보고 나서 토로했는데 이때 이제 다른 멤버인 상철 씨 집에서 다 같이 방송을 봤다고 해요. 이때 영숙 씨도 있었고 정희 씨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옥순 씨와 영호 씨도 있었는데 자, 이들은 아마 방송 보고 빠르게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섭섭하니까 정희 씨만 자리에 남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 서운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당시 현장에 관련이 없는 출연자, 이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냐라고 핀잔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후 출연자들과는, 특히 여자 출연자들과는 모임을 가지지 않았다 라는 결심을 했고 걸스토크 단톡방도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울면서 사과를 한 영숙 씨나 뭐
이 정희 씨나 옥순 씨와 있었던 이 여자 채팅방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순자 씨가. 그리고 나서 차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한 게 방송 초반이 아니라 논란이 막 터지고 난 중후반부에 영숙 씨는 멘탈 괜찮아? 옥순 씨는 오해야 언니 미안해 라고 온 겁니다. 정희 씨는 나중에 따로 연락이 와서 그나마 사과를 했고 두 사람이 풀었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다르잖아요. 와, 놀랍죠. 이때 난리가 납니다. 정말 난리가 났고, 그래서 옥순 씨가 이렇게 말해요. 사과를 했냐 안 했냐 궁금해 하실 것 같다. 방송 전에도 했고 후에도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솔직함을 가장으로 한 말들로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그러면서 직접 옥순 씨가 순자 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순자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순자 씨는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이런 사과가 이 라이브 방송에 와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출연자들끼리 따로 만나서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사과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옥순 씨는 이러한 말을 해요. 원래 마음에 들지 않은 이름이라 개명을 한 것이었고 여권, 승무원 행정 등록 등 절차가 많다.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미 개명을 했던 거다.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데도 친구들이 안쓰러운지 많이 도와줬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제 실제 삶과 샵 31기 옥순의 삶이 너무 다른 것 같았다. 결론은 시청자분들께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사실이 아니다. 흡연자도 저는 아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순자에게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며 놀랍게도 옥순 씨가 그렇게 환하게 웃고 당당했는데 이때 눈물을 불켜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 대한 험담은 자제해달라라면서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좋게 바라볼 리가 없죠.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순자 씨를 바라보고 사과를 하던가 이 방송에 나오기 전에 사과를 했었어야 됐는데 라이브 방송에 38만 명이 들어와서 비판하니까 뒤늦게 사과하는 거냐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옥순 씨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방송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이별을 했다. 이별의 사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간 마음이 좀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영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는지 유독 영호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열하는 옥순 씨의 모습이 비춰졌고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걸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어찌 본다면 방송에서 그렇게 가해자로서 비춰졌었던 당사자가 영호 씨와 이별했다라는 모습. 그 방송 중에는 얼마나 영호 씨가 달달했습니까? 근데 결국 방송 끝나자마자 이별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영식 씨와 정희 씨도 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감정 좋게 만나다가 역시나 방송이 시작할 때쯤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이 두 사람은 현실 커플로서 잘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댓글에 응원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두 사람 잘 만난 거 너무나 축하한다. 정의가 승리했다. 이런 말이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의 구현했다라는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실 어찌 본다면 결국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힘들게 한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오열 사태로 끝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도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옥순 씨는 영호 씨와 결국 결별하게 됐고, 영호 씨는 새벽에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임에도 진료 때문에 출연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영식과 정희 씨도 헤어졌고, 영숙 씨는
사실 이 순자 씨에게 결국 밀려나서 경수 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을 삼켰는데 실제로 거의 이제 포기하는 단계에 왔던 멀어졌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본인의 마음만 생각해서 행동해라. 라면서 영숙 씨를 이 당시 때 이제 설득하며 옥순 씨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사달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달이 난 이유가 사실 경수 씨에게 좀 책임이 있다라고 슬슬 느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영숙 씨를 딱 끊어내고 순자 씨에게 올인하는 모습만을 보여줬다면 이런 이야기도 안 들었을 텐데 애매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애매한 장면은 이 구간에서 폭발했습니다. 제가 재구성한 장면인데 이거 아마 이 장면 보신 분들 실시간으로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영숙 씨가 혼자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경수 씨가 갑자기 영숙 씨의 편지를 몇 번이나 곱씹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가서 말을 걸었고 나중에 가서는 춥냐고 물어보며 패딩까지 내어주게 됐죠. 그리고 왜 물어봤냐라고 질문을 영숙 씨가 하니까 그냥 영숙 씨가 나를 선택 안 했다라는 게 궁금했다. 나는 이미 너한테 마음이 다 갔고 영숙 씨에 대한 마음은 정리가 됐는데 그냥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다. 왜 순자 씨가 이해가 안 되죠?